2교시 시작입니다. 두 번째 과목은 새벽 택시라는 노래예요. 목적지가 없는 여자와 목적지가 분명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첫 문장부터 되게 중요해요. 밤 12시. 사건의 발단이 된 시간입니다. 밤 12시는 날짜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날짜가 딱 바뀌었는데 이 날짜 너의 생일이야. 이 날에는 우리는 늘 함께 있었어. 그때부터 이제 이 여자가 혼란을 겪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폰을 꺼요. 극단적이죠. 왜냐면 생일을 빌미로 잘 지내, 생일 축하해 이러면서 쓸데없는 또 연락할까봐 사고를 막기 위해서 꺼버립니다. 이게 여자의 의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폰을 껐으니까 뭐 카카오 택시, IM 택시 못 불러. 그냥 나가는 거야.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화자의 특색이 또 담겨있는 구절인데요. 이 가사를 쓴 화자가 면허가 없어요. 무면허예요. 내년이었다면 혹은 내후년이었다면 나올 수 없었던 노래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쉬운 마음을 안고 그냥 정처 없이 쭉쭉 가는데 마음속에 너무 복잡한 거야. 교차로처럼. 되게 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대라도 어영부영하는 순간 위험해져요. 뒷차까지 막 줄줄이 꼬여버릴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기 쉬운 그런 상황에 이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고란 뭐냐? 지금 내가 연락을 안 하면 그냥 이대로 멈춰 있는 건데 우리 관계가 괜히 연락하는 순간 모든 게 꼬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잡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너와 상관없는 것이 유일한 나의 목적지예요. 함께한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집 주변에 있는 모든 풍경들이 너와 상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난 그게 너무 괴로운 거야. 너와의 추억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 멈추지 말고 그냥 가달라고 말했지. 이거 살짝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장이다. 택시 기사님한테 도시의 네온 불빛이 드물어질 때까지 멈추지 말고 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겠죠? 없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가사적 허용이다. 이거 사실 쓸 때 되게 고민을 했는데 어디까지 가야 돼 솔직히.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뭐 할 말도 없잖아요. 목적지가 없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 여자의 상황을. 이때 이제 창밖에 손을 내밀었어. 하필 또 비가 토독토독 떨어지네. 이 배경이 이 여자의 마음을 좀 대변해 주기를 바래서 비라는 장치를 썼습니다. 자, 이제 똑같은 밤 12시 남자의 상황이에요. 이 절은 생일이잖아요. 이 남자가 오늘 꽤 긴 시간 동안 이 시간에는 여자와 함께였던 남자인 거죠. 근데 오늘은 없어. 그래서 괜히 전날 밤에 또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고 뭔가 잊어보려고 화려하게 보내다가 집에 왔어. 집에 왔는데 잠이 오질 않아. 더 늦어지기 전에 서둘러야만 해. 그냥 이 마음을 지금 빨리 너한테 가서 표현하고 싶은 거였어요. 길이 비틀댄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조금은 취한 거죠. 난 똑바로 걷고 있는데도 길이 울렁울렁 한다는 건. 그러나 이 술 몇 잔에 난 흔들린 게 아니다. 내가 또 술 먹고 100% 진심이 아닌데 얘기한다고 오해할까봐 바로 잡고 싶었던 거예요. 뭐 새벽 1시, 뭐 밤 12시 너는 잠에 들 리가 없는데 방에 불이 꺼져 있네? 이제 오해를 해요. 원래 이 시간에는 항상 너한텐 내가 있었는데 이제 이 시간에 내가 아닌 누군가가 너의 곁을 채워버렸구나. 그리고 이제 혼자 말해요. 나도 알아. 미련이라면 미련이겠지. 근데 나 지금 너 만나야겠는데 너한테 내 마음 말해야겠는데 이 넓은 세상에 나 갈 곳 하나 없는데 나의 갈 곳은 언제나 너 하나였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눈 감는 순간까지 발자국도 남기지 못하는 곳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갈 곳은 많은데 너 하나 없다고 내가 갈 곳이 없는 거야. 왜? 내가 항상 갈 곳은 너였으니까. 눈에 담을 새도 없이 풍경들이 빨리 지나가. 근데 이걸 보는데 너무 너랑 나 같은 거예요. 휴, 씁쓸하네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늘 함께 있던 시간에 완전히 끝을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자, 이제 3교시는 너 때문에 난 이라는 과목이에요. 때문에래, 너 때문에. 덕분에는 아닌 거야. 앞으로 나올 모든 말들이. 여기서 좀 많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밤을 생각해도 알 수 없었지. 어떤 말이 너와 나를 갈라놓은 건지. 우리 사이의 끝을 데리고 온 무언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계기가 된 키워드를 며칠 밤 동안 생각해봐도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다 나한테 잘 된 거라고 말해요. 야, 너 잘 헤어졌어. 이별하고 나서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나에게 위로를 건네기 위해 해주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위로 하나도 안 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시간은 정말 너도 지워줄런지. 시간이 간다고 해서 너가 지워질까? 지워질 가망이 안 보이는데? 거의 유성 매직인데? 그냥 페인트인데? 의심을 해요, 시간에 대해. 그리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냐고. 이 답도 알 수 없는 이 질문들 왜 그랬을까?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이렇게 했다면?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답을 내리고 무슨 결론을 내든 그게 정답일까? 다 오답이죠. 이제 후렴구가 3번이 반복되는데 가사가 조금씩 달라요. 1절에서는 너 때문에 나는 웃고 싶었으니까. 웃는 이유가 너이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행복한 일 투성이고 내가 웃을 일들이 즐비해 있더라도 내가 웃는 이유는 너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한테서 너를 빼고 나면 밤을 잃어버린 별일 뿐인 거예요. 내 존재가 희미해지는 거죠.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A와 A-로 표현해 놓을게요. 뭐 때문에 나는 이렇게까지 너인 걸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너뿐만이 아니라는 거 나 너무 잘 알아. 근데 왜 이렇게 너여야 되는 걸까? 너는 왜 내가 아니어도 되는 건가? 이런 막 원망 섞인 질문을 해요. 너의 말이면 마치 바람처럼 흔들리던 나였대. 난 이걸 원하지 않는데도 너가 좋다고 하면 난 언니부터 나도 이거 좋아. 너가 싫다 하면 나도 싫어. 모든 취향과 때로는 감정까지도 너한테 맞추느라고 나는 그냥 막 바람처럼 흔들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라는 말 앞에서는 왜 우리가 지금 끝을 내야 되지? 한번 용기 내서 맞서 볼걸! 못했을 것 같아. 그런 상상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면 뭔가 달라졌을까? 후회하는 거죠. 네 눈 속에 담겨있던 너무 낯선 그 계절에 아무 말도 못하고 난 얼어버렸어. 나한테 따뜻한 봄이었고 때로는 또 뜨거운 여름이었고 조금 냉랭할 때도 그저 가을 정도였는데 끝을 말하는 그날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시베리아 겨울이었던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가망이 없다. 제가 직감을 해버린 거죠. 계절적인 배경을 또 시험에 출제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제 이 연상법을 통해서 기억하면 좋잖아요. 시베리안 허스키라고 기억해주세요. 이제 두 번째 후렴이 나와요. A에서는 웃고 싶었고 A-에서는 밤을 잃은 별이었어요. B에서는 너 때문에 나는 울기 싫었으니까. 아무리 세상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울릴 투성이라 한들 우는 이유 중에 너 하나만 없길 바랬으니까. 나한테서 너를 빼고 나면은 나는 그냥 갈 곳을 잃은 별일 뿐인 거예요. 별이 떠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길을 잃었어. 그냥 별똥별이야. 그런 마음이 B에서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하네요. 이 여자 끝까지. 뭔가 다르게 생각하고 싶나 봐요. 이 꽃들이 진다고 해도 봄이 가는 게 아니잖아. 우리 사이에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듯 해요. 봄에만 꽃이 피는 게 아니잖아요.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 겨울에 피는 꽃도 있어요. 그렇듯이 이 계절에 너가 잠깐 없다고 해도 몇 달이 지나든 몇 년이 지나든 다시 우리 만나게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가 나옵니다. 너 때문에 난 살고 싶었으니까. 살 이유가 많지만 내가 사는 이유가 너이길 바랬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나한테서 너를 빼고 나니까 빛을 잃은 별일 뿐이다. 난 빛을 잃으면은 그냥
돌이죠. 내가 웃는 이유도 살고 싶은 이유도 좋은 건 다 너이고 싶었고 우울하고 슬프고 아픈 건 너 때문이고 싶지 않았다. 이런 말들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 때문에 웃고 싶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때문에 더 건강하고 행복해서 계속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글도 쓰고 한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4교시에 만나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골고루 많이 먹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리 지금 급식실이다. 급식실에서 만난 거다. 맛있고. 고등학교 때 쌤이 남녀공학이었거든. 근데 쌤이 3년 동안 남자친구가 있었어. 우리가 층이 달랐다. 밥은 항상 이제 복도에 급식차가 왔어가지고 밥 먹을 때는 그렇게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이제 쉬는 시간에 매점 가졌네. 마주칠 때가 있을 거잖아. 그럼 쌤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숨는 스타일이었어. 너무 부끄럽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어떤 모르는 반에 막 들어가서 숨고 기다렸다가 나왔다 갔다 이러면은 또 다시 들어가가지고 소세지 샐러드 빵이랑 흰우유 사 먹고 그랬단다. 진짜 귀여운 연애를 했던 것 같아. 선생님들도 다 아셨거든. 이때 담임쌤이 너 어차피 대학 가면 헤어져. 영원할 줄 알았지. 그래서 아니라고 쌤. 제가 보여드릴게요. 결혼식 때 꼭 와주셔야 돼요. 막 이랬는데 그 뒤로 선생님을 뵙지 못했습니다.